사전투표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기사를 한번 읽어보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3%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30%를 돌파한 건 처음인데요.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1위는 전남 51.4%, 2위는 전북 48.6%, 3위는 광주 48.3% 등으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제가 봤는데 전남의 어느 한 면은 91%가 넘었어요. 와. 다 했네. 거의 다. 네. 네. 이제 나머지 9%를 찾아내가지고. 그분들은 아, 근데 그 동네는 찾을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안 했단가? 누가 안 했는지 누가 안 했단가? 금방 찾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분들은 어디 아프셔가지고 못 간 분들, 일어나지 못하셨던 거동이 분들. 불편해. 그러면 말을 해야지 우리가 데리고 갈 텐데 이러면서 분명히 그런 거 찾아내서 아닐까. 본투표일에 그 9% 투표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방송으로 40%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근접한 수치였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36.93. 여기 이제 지역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호남이 초강세였고 그렇죠. 대구나 경기 PK 쪽은 오히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거에 임하고 있는 투표자들의 이제 절박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분노하신 거지, 다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분노에 불을 붙여준 게 우리 간철수의 역할이 컸다. 진짜.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맨이었을까? 정말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응원해줬다고 진짜 우리와 한 마음이었던 걸까? 물론 완주는 못 해주셨지만 송작가 TV 네. 가족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완주는 못하지만 더 큰 폭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덕을 쌓으신 거. 그렇지. 왜냐면 이 사람이 완주에서 메달을 땄으면 꼴배기 싫었을 거야. 근데 자빠지는 통에 자빠지면서 앞에 있는 윤석열 팬티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이 역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 거야. 근데 네, 이 본인은 사진 너무 좀 안 됐어. 우울해 보여. 저게 저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내가 멱살이 잡혀서 빨간 목도리는 할 수 있지만 차마 빨간 잠바는 못 입는다. 라는 게 결기가 보여지잖아요. 좀 네. 애잔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저기에 이제 그 이준석까지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삼선 간짜장이라고 마이너스 3선에 간철수에 거기에 짜장까지 그래서 삼선 간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삼성 간짜장 한번 먹어야 되겠네. 진짜 오늘은 정말 삼선 간짜장 한번 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유시민 전 장관이 다스베이 나와가지고 이 안철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 포로 같다고. 딱 그거지. 전쟁 포로에서 장군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잖아. 끌고 다니면서 거의 뭐 전리품 전시하는 것처럼. 그나저나 그 선거 보존 비용이 80억이더만 그게 썼다고 지금 그 합의 본 게 80억. 80억만 썼대요. 그러니까 얘도 끝까지 갈 생각이 없었어. 그렇게 500억 정도 쓸 수 있는데 한 400억까지 쓸 수 있었는데 80억만 쓰고 접은 거고 뭐 뉴스 들어 아시겠지만 이미 발표되고 나서 사무실 가니까 집기다 치워놓고 임대 붙여놨더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기 기사가 있는데 뉴스원 이미 짐 다 빼고 임대 짜고 쳤다 안 선거 사무실 추정 사진 논란 해가지고 뉴스원 기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임대를 이미 붙여놨다는 그렇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8시에 발표하고 바로 오전에 찾아간 거야, 사무실로. 근데 이게 아예 없었다는 거는 그 전날 뺐다는 그렇지. 거거든요. 예. 그 진즉에 얘네들은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고, 뭐 여러한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뭐 밀실 회동 이런 게 아니라 스케줄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걸로 봐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투표장 갔더니 20대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던데 이게 뭐 100% 유리하다고만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거기 가신 분들은 화나서 가신 분들이라니까. 그렇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1번을 찍기 위해서 간 거예요. 깜짝 놀랐던 게 그냥 일정한 시간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으시더라고요. 예. 너무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동네도 갔더니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그때 회사 앞에서 투표하기 잘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투표에서 항상 50% 이상은 넘겨왔기 때문에 잘하면 진짜로 86% 가능해요. 투표율. 넘을 것 같아. 네. 넘을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투표율의 변동 중에 제일 큰 게 이른바 우리가 중도로 분류했었던, 아직까지 부동층으로 분류했던 분들의 어떤 분노, 액션이 커지고 있다는 거지. 특히 안철수를 지지하던 약간 중도 보수층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받으셨어요. 예, 윤석열을 지지하기에 너무 쪽팔리고 이재명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안철수로 가는 분들인데 안철수가 갑자기 안철수보다 훨씬 못하고 나보다도 훨씬 못한 윤석열 밑에 이렇게 전쟁 포로처럼 기어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안철수는 기자회견을 하겠죠. 저는 속았습니다. 말로만 하고 믿어달라고 해서 지원을 했지만 종이 쪼가리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띠떼끼 이러면서 이제 또 다시 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휴, 그런 야. 기자회견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끝나고 나면 하지. 지금은 어차피 결과 안 아니, 나왔으니까. 끝나고 하지만. 나도 네. 어차피 윤 쪽에서는 안철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지금 그리고 좋은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20대, 30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직 이제 연령별 그 후보자 본표는 안 나왔으니까 그 분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 이 정의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한테 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심상정의 지지율이 1%대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요거거든요. 절박 제명이라고 해가지고 그간 날조에 속아서 미안합니다라고 한 이 지지자. 그러니까 그간 날조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욕설 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욕설한 게 아니고 단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한 욕을 네가 이렇게 욕하는데라고 하면서 이거 읊은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이제 그래. 여성분들이 내가 네. 김만배 난 녹취록을 그대로 재현했을 뿐이라고.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욕쟁이래? 난 약간- 김만배가 윤석열한테 했다는 욕을 써놓은 녹취록을 그대로 읽었을 뿐인데. 그런 그러나 면이 이건 욕도 아니야. 그 옆에 있는 휘발리스트 지금 저분이 지금 25만 뷰를 26만. 26만 뷰를 아침에 돌파하고 계세요. 네. 나 야. 저기 찌유 경호원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약간 무서워. 얘 큰일 났어. 그래서 자꾸 찍혔어. 모레까지. 악플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보일 때마다 지우고 네, 있는데.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소중한 휘발리스트 네, 많은 분들이 같이 분노하고 같이 통쾌하고 계시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민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거 보셨니? 뭐 보셨을 시발리스트.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욕이라기보다는 네. 그 SNL에서 그 신혜선 배우 그분이 한 거 따라한 거거든요. 그럼요, 따라한 네. 거죠, 저도. 따라한 거고 일단 그거 전에 나온 게 이제 인터넷 밈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SNL 신혜선 배우가 하고 그거를 따라서 변주 아나운서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탈골 자매가 희자매 이후 최초로 욕자매로 네, 다시 개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어쩌다 우리 이렇게 방송의 됐나. 큰 자산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지금 욕자매라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정도의 투표율과 그 다음에 어떤 집중 이재명 후보에게 몰려들고 있는 이 역풍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보수적으로 진짜 아닌 것처럼 하면서 겨우 한 4%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4%면요 이 정도 투표율이면 200만 표예요. 아우,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죠. 차이를 엄청난 거죠. 이미 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열기가 본투표에도 식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전투표에서 한 150만 표 이상은 좀 쌓아놨다라는 생각을
그 뇌피셜입니다만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일본도 독려했으니까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대구 경북에 있어서의 그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에 대한 열기가 식어 있는 거야 그쪽은. 사진 찍기 계속 좀 찜찜하고 그럼 윤석열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자체도 결과적으로 본 투표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단일화는 정말 안철수의 새집털이었다. 신의 한 주가도 150억 올리고, 네. 주가 150억이 올라갔어요? 네. 왜냐면 단일화 안 한다 그래갖고 80억 빠졌던 게 네. 단일화 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오른 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150억이 오른 거거든요. 또 떨어지겠네. 본인 거지. 아니 뭐 이미 팔고 치웠겠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둥지 태워 불스크로시게까지 하는 정말 안철수는 아무것도 손해 본 게 없다. 1타 5피 정도 했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뭐 이제 정치권에서는 끝난 거죠. 안철수는. 그 손해 본 게 없는 거야? 그런 거 또 어차피 한 3, 4년 있다가 또 나오면 돼. 나온다고? 그때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나온다고? 경기지사나 부산시장 같은 걸로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면 되고. 아니 지금 묶여 있는 것도 엑스파일 때문에 저렇게 딱 차렷 자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파일이 이제 빨리 공개가 되든 빨리 베일에 묻히든지 뭐 이제 결판은 나겠지만 예. 의외로 아직까지는 안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꺼내면 안 되지. 네. 아직 저쪽에서는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끝나고 거겠죠. 나서 꺼내야죠. 자,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면을 받아 선거권을 회복했나 봐요. 그래서 나왔다고 하네요. 사전 투표를 하러. 남색 외투. 남색 외투. 이거는 네. 언론에서 말하는 얘기고 네. 그냥 파란색이라고 해야지. 남색이 파란색이지, 무슨. 그냥 파란 계열이면 파랗다고 봐야지. 무슨 뭐 민주당 색깔로 입어야 돼? 이만하면 파란 거지. 그 파란 계열이시잖아요. 예. 저희는 다 파란색을 대놓고 입었는데 네. 혼자 파란 계열. 뭐지? 박근혜 쪽인가? 아니야, 내 눈엔 이것도 파래 보여. 근데 아무튼 박근혜가 파란색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네, 박근혜 씨가 5일 오전 9시쯤 경호원 등 일행 4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남색 외투를 입고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누구나 언제 생각할 수 처음 있는 봤어요? 거였어요. 에이, 제가 제일 처음 말했으니까. 너 해. 네. 아, 근데 요거는 사진을 안 찍었네. 그게 아깝네. 아니 누군가 찍어도 이거 뭐 안 올리겠지 걔들이. 아니, 이렇게 하면서 파급력을 왜, 해서. 이렇게 사진, 이렇게, 그 투표하면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렇게 하면 파란 옷 입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손가락 이렇게 탁 이렇게 냈으면 거의 이제 너무 많이 바랜다 연출은. 아무튼 이런 와중에 홍준표도 파란 마스크를 썼다고 하고요. 네, 홍준표 이 마스크. 하늘색? 네. 파란색? 거봐 파란 계열이잖아. 네. 이 캠프 사람들이 다 또 민주당에 가 있기 아니 때문에.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되면 자긴 정말 죽는 거야. 아니 냉정하게 나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도 근데 죽고 자기 캠프 사람들이 민주당에 갔는데 그 사람도 다 죽고. 다 죽고. 다 같이 죽는 게다가 거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홍준표가 주변 사람 그 친한 의원들 전화해서 나만 죽을 것 같아요. 당신들 거 다 가지고 있더라. 당신들도 투표 잘해.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아유.